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모두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치열하고 뜨거웠습니다. 요즘 날씨처럼 이렇게 뜨거운 그런 선거였었는데요. 자, 이번에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또 도의원에 재입성하신 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JIBS 유튜브 기회 2022 선거쾌담. 자, 오늘도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한 분씩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본인 소개,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까요? 강현호 당선인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서귀포시 표선면 선거구에서 지난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강현호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상보 당선인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노영동 을지역구에 더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봉 도의원입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 노영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양혁식 당선인 부탁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연동갑 지역구로 도의원 지역구로 출마해서 당선된 양영식입니다.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연동 주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초심을 잃지 말라는 얘기였는데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도민 삶의 질을 위해서 그리고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면서 네.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분의 이제 인사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죠. 먼저 축하드리고요. 또 두 분은 또 3선에 성공하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표선면 지역구의 강현호 당선인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3선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떠세요?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3선이란 영예를 남겨주신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함께 선의 경쟁을 펼쳤던 상대 후보에 대해서도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선택을 받은 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영광이긴 합니다만은 나름 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우리가 주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직 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지난 이제 8년간의 의정 활동도 있으시고 이번에 그러면 혹시 승리 요인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어떤 것들이 작용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 양영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네. 이제 초심을 잃지 않고 네. 지난 8년간 초지일관 어떤 지역을 위해서 좀 일해왔다는 점이 네. 높이 이제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많은 신뢰를 보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우리 노영의 선거구의 이상봉 당선인도 3선이신데요.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늘 또 노영 행복 1번지 만들고 싶다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네,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앞서 우리 강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거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후보자로서 네. 주민들께 약속한 내용 그리고 네. 주민들이 바라는 내용들이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네.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역량의 한계라든가 그리고 전문성 확보는 다양한 연구개발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초선, 재선, 3선 점점 어렵기 때문에 아, 네. 참 3선이 이번 어렵다는 거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쁨보다는 네. 우리 강현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의정활동을 지난 8년간 초심을 잃지 않고 나름대로 주민과 소통하면서 주민 가까이에서 네. 낮은 자세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공약사항들을 주민들과 함께 하나씩 읽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선거 과정 치르면서 상대 후보, 국민의힘 고민수 후보와의 또 선의 경쟁도 펼치셨는데 이게 승리하셨거든요. 이 승리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리를 알면 제가 네, 좀 선거 쑥스러우신가요? 기술자가 될 수 있는데
법정 선거 13일간은 네. 그대로 어느 누구나가 선거를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정치를 꿈을 꿔가지고 후보자에 도전하는 부분들은 또 주민 눈높이에서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후보자는 지역 속에서 정치의 마음을 결심한 순간부터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아까 같이 소통하면서 초심으로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승리의 이유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지난 8년간 지역 주민과 가까이에서 지적도 받고 또 격려도 받으면서 의정활동 해나왔던 그런 네, 게 도민들 속에서 그리고 주민들 속에서 다시 한번 정치의 마무리를 잘 해봐라. 그런 격려의 뜻에 저를 선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또 분석을 하시군요. 우리 연동갑 선거구의 양용식 당선인도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하셨거든요. 네, 먼저 당선 소감 한 말씀 먼저 해주신다면. 네. 글쎄요,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당선 소감을 좀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네. 당선에 대해서 어떤 뭐 기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즐겁거나 보다도 어떤 뭐 재선이 어떤 무게감, 네. 뭐 걱정이 좀 앞선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네. 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좀 4년 동안 더 책임감 있게, 더 열심히, 더 큰 정치를 하라는 어떤 지역 주민들이 준엄한 명령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이제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어떤 도의 현안 문제 네, 그리고 네. 어떤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의 역할을 톡톡히 네.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죠. 국민의힘 김철웅 후보 또한 만만치 않았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네. 다들 이제 이거 말씀하시라고 하면 부끄러워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나름 그래도 승리 요인 같은 거, 네. 어떤 거라고 뽑으세요? 글쎄요, 이 승리 요인을 뭐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좀 대충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한 두 가지가 좀 있지 않았나. 하나는 어떤 진정성과, 네.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지난 4년 동안이 어떤 의정 활동의 결과물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나름 좀 평가를 해봅니다. 그럼 뭐 이를테면 이제 학교 앞 그 교통봉사 등굣길, 그 교통봉사를 13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들과 함께 온 그 어떤 진정성 있는 모습이 선거 때만 이제 보여주기식 그런 어떤 교통봉사를 하는 다른 후보랑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좀 비교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기도 하고 저는 지난 4년 동안 어떤 그 이 18개의 지역 그 수건 사업을 추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항상 이제 그 이 지역 주민들에게 거의 한 달꼴로 이제 의정 보고를 이렇게 해왔고 그렇게 꾸준히 지역 주민들과 이제 소통해온 점이 많이 좀 어필되지 않았을까 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소통과 진정성이 중요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선거 과정 다들 많이 힘드셨죠. 세 분 그때 후보 때 뵀을 때보다 더 많이 살도 빠지시고 그을리었다라는 게 딱 느껴지거든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 뭐 그런 에피소드라든지 뭐 그런 과정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표선면의 강윤호 당선인들 어떤 일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그 법정 선거 운동 기간이 네, 13일입니다. 네. 13일 짧은 기간인데 저희들 예전에 선거를 보게 되면은 읍면 소재지 지역에서 한두 네. 번 정도 유세를 네, 이제 네. 합동 유세를 해가지고 그걸로 마치는데 네. 저는 그 지난 8년 전에 그 출마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거리지 않습니까? 네, 마을과 네. 마을 사이가 네, 네. 이제 거리가 먼데 그분들을 다 이쪽으로 오시도록 해서 한다는 게 그분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이다 싶어가지고 저는 8년 전에 출마하면서 마을 단위로 찾아가서 이제 유세를 펼쳤습니다. 네. 그 유세를 펼치다 보니까 마을마다 다 현안 사업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에 따른 자료 작성이라든가 그걸 이제 머리에 담기 위한 노력들이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웠죠. 하지만은 이 마을별로 찾아가는 유세를 함으로써 네. 어떤 유권자들이 어떤 좀 편의를 도모한다 하는 네, 차원에서 네. 좀 힘들었지만은 보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말만 찾아다니시더라고 또 네. 많이 또 그을리시면서 네. 네, 그러셨군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많이 많은 분들이 좋은 점을 주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이상봉 당선인은 어떠셨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뭐 힘들었던 일이라든지 뭐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셨으면 소개할 만한 거 없으세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선거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 그거 맞죠? 네, 네. 예,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얻는 거라 게. 가지고 또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엔 이 재선 도전했을 때 단독이 돼가지고 네, 네. 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네. 선거법상 금지되었기 네, 때문에 네, 그렇죠. 나름대로 끝나고 많이 소통했다고 했지만 지금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도전하는 후보에게도 그리고 다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후보에게도 코로나는 네, 상당히 어려운 맞아요. 과정이었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족한 시간이었고 왜냐하면 후보자들께 다양한 성과라든가 그리고 앞으로의 될 계획 그리고 어떤 취지 나왔는가를 서로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이 지역의 발전상을 그리는 게 선거라는 열려진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간이 짧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속에서 지난 8년간 의정 활동들에 대해 성과들을 잘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경청하고 그런 부분들이 더디지만 느렸지만 차곡차곡 이제 말씀드리는 과정들이 힘들었고 네. 또 어찌보면 그거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줬을 때가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공간 속에서도 다양한 소통 공간을 만들면서 주민과의 이런 이 시간들을 가져야만 좀 우리 정치인들이 더 신뢰를 받지 않겠나 그런 것들 뼈저리게 느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래서 이런 방송들이 또 역할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주 아주 또 좋습니다. 소통할 수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양영시 당선인 어떠셨어요? 뭐 가장 힘들었던 점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강현우 의원님 그리고 이제 이상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통점이 네. 선거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네. 그 어려운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치른 도의원 선거가 이번이 이제 세 번째인데 지난 14년에 우리 고충웅 강적인 곡충웅 네네. 의원님이랑 이제 대결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아쉽게 이제 한 뭐 83표 차이로 이렇게 낙선을 해본 네, 경험이 경험도 있는데 있으셔서. 어쩌면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어려운 선거가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선거라는 게 좀 치르면 치를수록 쉬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이제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많이 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선거가 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네.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하신 지가 22일 네. 만에 네. 지방선거를 치르는 거라 그렇죠. 특히 우리 민주당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됐을 네, 네, 테고 정권도 바뀌어서. 쉽지 않은 네. 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모로 또 힘든 그런 이번 지방선거였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또 감사하고 또 무게감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제 며칠 후면 이제 입성하게 될 제12대 제주도의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의정활동에 있어서 네, 각자 최우선 목표로 생각하시는 점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먼저 강현우 당선인부터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도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 그다음에 불합리한 이제 제도,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좀 앞으로 4년 동안 또 좀 적극적으로 일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의견들이 네. 제시가 되고 또 그 내용을 파악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도시계획 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담아져 있느냐면은 예전에는 읍면 지역인 경우에는 이종 근린 생활 시설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개인 정화조 시설로 가능이 됐었는데 이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개인 정화조 시설로는 안 되고 공공 하수 시설하고 연결을 시켜야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개정이 된 이유가 어떤 지하수 보존 차원도 있고 네. 또는 개인 정화조 시설이 제주시나 서귀포시 뭐 수천 개씩 되다 보니까 이 정화조 시설이 관리를 못해서 행정에서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공공 하수관로 하고 연결해야만이 허가를 내준다라는 쪽으로 제도를 바꿔버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공공 하수 시설 자체가 지금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어느 쪽에다 연결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특히 농촌 지역인 경우에는 이제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면적이 넓다 보니까 어떤 데는 20km를 연결을 해 가야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메다당 시설비가 한 50만 원 되는데 4km 정도 되는 관을 연결하려면은 20억이 소요된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네. 저희들이 찾으면서 네. 좀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좀 지역 밀착형으로 또 예. 네, 지금 또 예. 사업을 펼치겠다 말씀하셨고, 그럼 우리 이상봉 당선인께서는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우선 네, 목표. 네. 제가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6년간을 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직 인사 그리고 이 재정, 이 기획 전반적인 것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속에서 제도의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수기민주주의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 또 수기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 속에서 현안들의 갈등들을 수기민주주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해결해 나가보자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중점을 맞추면서 의정활동을 해 나왔었는데 네. 앞으로 다시 4년간 의정활동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도 현안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제주도의 미래 계획들도 네, 네. 수기민주주의를 통해서 주민 참여를 통해서 네. 진정한 자치도의 취지에 맞게끔 설계들을 해나가고자 주민들과 계속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분들의 또 의견에 대해서 많이 청취하겠다, 소통하겠다는 말씀해 주셨고, 우리 양영시 당선인은요 최우선 목표를 어디에 좀 두고 계세요? 글쎄요, 이 최우선 목표라는 표현보다도 네. 상당히 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아, 네. 그래서 일단 뭘 이제 우선인가 다 이제 최우선인 네, 것들이 다. 많아요. 저는 이제 좀 총론적인 얘기보다도 좀 강론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 좀 지역부 얘기를 하자면 그 연동 주민센터를 좀 신축을 이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연동 주민센터가 이제 지어진 게 이제 1985년에 지어졌어요. 그 당시 인구가 이제 1만 명이 좀 조금 넘을 때인데 지금 3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여러 가지 뭐 주차 문제 할 거 없이 공간 부족이라든가 상당히 좀 열악하게 좀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 주민들이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수건 사업이었는데 해결을 못 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4년 동안은 이것만큼은 좀 반드시 해결하자. 해야겠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 주민센터를 이렇게 건립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어떤 주민센터로서의 기능만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그 함께 할 수 있는 네. 뭐 이를테면은 뭐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뭐 문화 여가 시설 등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함께 갖춘 제주 최초의 어떤 복합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좀 설계를 해서 좀 건립을 하고 싶다. 이게 상당히 이번 앞으로 4년 동안 반드시 주민들한테도 약속을 네, 했고 네. 꼭 이뤄내야 될 그런 숙명이 있습니다. 숙명의 사업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그러면 이 현안에 대한 얘기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뭐 제주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크게도 괜찮고요. 뭐 지역구 현안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관련한 계획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현호 당선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우리 그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대 현안이 네. 제주 제2공항 이공항, 건설 사업 문제입니다. 지난 2015년도 11월 달에 후보지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6년 7개월이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역 간에, 도민 간에 갈등과 반목만 이제 키워왔었던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의 반려 사유에 대한 해소 방안 용역이 지금 며칠 후면은 종료가 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는지는 뭐 예단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해소가 된다라면은, 반려 사유가 해소가 된다라면은 좀 조기 착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주도 내 동서와 남북 간의 불균형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 동부 지역인 경우에 이제 남원표선 성산 구자 이쪽에 보게 되면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모든 분야가 지금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젊은이들이 전부 제주시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오고 있는데, 좀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좀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네.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저희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지역적인 입장에서도 제주 제2공항이 조속한 추진을 통해서 네. 이러한 효과를 좀 거양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을 말씀하셨고요. 자, 이상봉 당선인께서는요. 네. 저는 지금 며칠 안 남았지만 현재도 도의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영훈 도정이 내걸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네. 모형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요. 그게 지난 특별자치도 2006년 출범이 되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4년마다 도지사 공약상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제주도민들의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앞으로 네. 제주도의 미래발전 계획과도 네.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 논의가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그 전에 이 직선제 7단계 동의안들을 통과시키면서 국회 입장들을 물었었고, 또 그런 속에서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들으면서 이제 그럼 과연 제주도에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와중에 서귀포 시장님을 상대로 대구시장님을 상대로 하면 지금 서귀포는 19만 몇천 해가지고 이 규모의 인구수 딱 좋다고 합니다. 원론적인 말이지만, 그러면 제주시가 50만 특례시를 인정받지 못한 조건에서 지금 이대로 가는 쪽에서 제주시의 26개 읍면동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나오면서 이 제주시만이라도 네. 행정구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누면서 좀 더 이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질롭게 네. 받아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런 가능성들이 충분히 전문가 검토 결과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포함해 가지고 오영훈 대정이 약속했던 제주에 맞는 기초된 도입이 어떤 것인가. 네. 좀 이번 4년간은 네. 좀 더 성과를 냈고, 네. 또 주민들의 주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그러려면 서두에 말했던 수기민주주의 적용이 되게 중요하다. 네. 행정가들만 아니면 전문가들만 하는 논의 공간이 아니라 직접 그럴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충분한 정보 공개를 통해 가지고 네. 주민들이 4개 시군 체제에서 느꼈던 성과들이 뭐였고 단점들이 뭐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미래 계획 속에서 된다면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인식이 된다면 다른 이런 주민자 투표 비용들도 들겠지만 그래도 제주의 미래 계획들을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의정과 도정이, 그리고 이 시민들이 함께 도민들이 수기를 한다면 좀 더 나은 대안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쪽 앞으로 관심 갖고 네. 쭉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양혁식 당선인은요. 네, 어떤 계획도 있으신가요? 우리 그 인류가 해결해야 할 그 이 두 가지 큰 과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기후 네. 위기 문제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인구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2100년이면 이제 대한민국 인구가 전문가들이 그 연구 결과를 보면 2천만 명이 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라면 수도권 이외의 그 지방 중수도시들은 없어진다, 사라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이 제주시가 앞으로 미래에 경쟁력 있는 도시로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저출산, 이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는 이 도시가 이제 방만한 이 도시가 아니라 아주 이제 밀도 있는 아주 압축 도시라고 해야 되나, 콤팩트 도시 그 모델로 가야 되는데, 지금이 제주시 그 이 도시 계획을 보게 되면은 거꾸로 수평적인 확산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난개발을 이제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선진 각국 그 이 도시들을 보게 되면은 앞다퉈서 이 컴팩트한 도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파리 그 15분 프로젝트가 그렇고, 독일이 이제 모빌리티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번 제주도정에 들어오는 이제 오영훈 당선자께서 그 아주 주요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스마트 그린 그 15분 프로젝트인데, 네. 이게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네. 도시 규제가 완화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미래에 제주시든 서귀포든 경쟁력 있는 도시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네. 앞으로 도정에 네. 4년 동안 모든 것을 좀 바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정적으로 바칠 생각이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실 말씀들이 참 많은데 시간이 짧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기회가 많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뭐 포부나 다짐 한 말씀씩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현호 당선인부터 해주시죠. 우선 그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그 고통과 어려움을 그 감내하신 우리 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또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제 재해 대비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민 여러분, 앞으로 하시는 일마다 순조로움이 깃드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봉 당선인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기 참석한 우리 강현호 의원님을 비롯해가지고 도의회는 삼선 의원님이 지금 4명에 불과합니다. 네. 정치에서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협상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적지만 8년의 의정 경험들 노하우로 서로가 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고, 네. 저 또한 지역구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행복 1번지 노영이라는 선거 공간 속에서 약속한 내용들을 내실 있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따끔한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영시 당선인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부족한 저를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연동 지역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막스 베버가 정치인에게 요구한 3가지 덕목인 책임과 열정, 그리고 균형 감각, 이 3가지 덕목을 지키면서 앞으로 4년 동안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주의 가치, 제주의 그 브랜드는 아무래도 누가 뭐래도 이제 청정 아니겠습니까? 청정이 없는 제주, 청정이 사라진 제주는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청정 제주를 지키는데 저희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가치를 실천하는 정치인이 될 것을 우리 도민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3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이번에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또 도의원으로 당선된 분들과 함께 저희 JIBS 유튜브 기회 2022 선거회담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또 멋진 의정 활동으로 더 제주가 나은 행복한 제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계속해서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늘 이것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